자, 이제 이 단원부터는 뭐 하냐면 다항 방정식,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을 중등 그리고 이제 고1 과정에서 조금 다루었고 이것의 차수를 계속해서 올리면 여전히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3차 방정식도 있을 거고 4차 방정식도 있을 거고 5차 이상의 방정식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편의상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고차 방정식의 해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2차 방정식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2차 방정식의 해법은 무엇이죠? 인수분해. 그렇죠. 우리 인수분해 하나로 통일했죠, 이제. 인수분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인 고차 방정식도 풀이는 뭐밖에 없어요?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인수를 못 찾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못 하는 건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즉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 하겠을 때 뭘 사용하면 되죠?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안 배웁니다. 아주 복잡하고 길기도 하고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3차 방정식보다 더 길어요. 차례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카르다노의 해법,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뭐 페라리의 해법이라고 해서 다 있고 이미 증명이 돼 있는데 공식 자체가 페라리요. 공식 자체가 너무 길고 복잡해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루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5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의 일반에는 구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근해 공식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외워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을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는 근을 다루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끔 출제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출제한다 이 말입니다.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은 1차 인수가 꼭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1차 인수가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인수가 만드는 근은 반드시 실근입니다. 허근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켤레근 정리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1차 인수는 3차 방정식이 미정계수를 포함할 때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정계수를 포함할 때도 가능한 경우만 출제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 무조건 있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게 있는 것만 출제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갖고 와야 되니까 니네가 다룰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경우 1차 인수가 반드시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각각의 2차식을 근해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경우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4차 방정식도 1차 인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꼭 있는 건 아니니까 4차 방정식이 1차 인수가 없다고 해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3차 방정식이 1차 인수가 발견이 안 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게 맞아요. 문제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안 그러면 못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2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 1차 인수가 없는 3차 방정식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차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미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대로의 또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반드시 1차 인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실제 풀어볼게요. 정말 인수분해만 가지고 다 풀리는 거야. 알겠죠? x의 세제곱은 1이다. 반드시 1차 인수 뭘 갖게 되죠? x-1을 갖게 됩니다. 그죠? 얘가 실제로는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인수정리 이용하면 1 넣어보고 싶잖아. 1 넣어보면 0 되죠? 그럼 얘가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수분해가 유일한 해법인 이유가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하잖아요. 앞에 게 0이면 x는 1이겠죠. 뒤에 게 0이면 x는 얼마예요? 그 내용 쓰셔야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되겠죠. 이렇게 복소수가 나온다니까요. 다시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복소수 끝났으니까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3차 방정식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1차 인수가 있다고요. 우리 뭘 넣어볼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니까 뿔마 1, 뿔마 2분의 1, 뿔마 4분의 1, 뿔마 8분의 1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이나 마이너스를 아무상을 넣어봐도 안 된다는 걸 알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센스가 좀 있는 친구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이거 2x 마이너스 세제곱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좋아요.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죠? 얘는 2x의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가운데 항이 이거 두 개랑 이거 하나 곱한 거에 3배가 첫 번째 있으면 돼요. 그러면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인데 그거의 3배인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이잖아. 맞아? 여긴 누가 있어야 한다고? 얘 하나랑 얘 두 개를 곱한 거. 아니 얘 두 개랑 얘 하나를 곱한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2x의 3배인 6x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제곱 완전 세제곱이다.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2x-1의 세제곱이다. 이걸 확인하는 기법을 제가 이미 알려드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너는 2x-1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거에 실패할 수도 있죠. 사람이 뭐 어떻게 맨날 곱셈없이 인수분해 어제 외운 것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어차피 0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선택지는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니까 뿔마 1, 뿔마 2분의 1, 뿔마 4분의 1, 뿔마 8분의 1이니까 알겠지? 선생님 왜 8분의 1 먼저 안 넣어요? 야 8분의 1 계산 졸라 복잡한데 이거 나중에 넣어야지. 왜 그거부터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2분의 1 넣어보니까 얘가 1이죠. 얘는 마3이에요. 얘는 뿔3이죠. 얘는 마1이잖아요. 0 된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2x-1을 어차피 얘가 인수로 갖겠구나. 물론 x-2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데 불편하지. 분수계수를 쓰게 되면. 그지? 그럼 여기 누가 있어야죠? 4x 제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4x 제곱은 2x랑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이랑도 전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마이너스 12x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x 제곱이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근데 얘는 2x랑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과 더 전개돼서 플러스 4x를 만들죠. 그럼 플러스 1 써야겠죠.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게 완전 제곱인 건 보이죠. 그래서 얘는 2x-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처음부터 내가 2x-1의 세제곱이라고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봤구나. 다음부터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x는 2분의 1밖에 지금 해가 없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가우스의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헤아릴 때 전제로 까는 게 있어요. 복소계수 n차 방정식은 반드시 n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3개를 가져야 되는데 2분의 1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3개의 근이 어떻게 됐다? 겹쳤다 라는 얘기죠. 3개의 근이 겹치면 이걸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선생님, 삼중근도 중근의 일종인가요?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중근은 이중근에서 2를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은 겹치는 근의 총칭이 아닙니다. 겹치는 근의 총칭은 없어요. 그냥 표현하려면 2중근, 3중근, 4중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서술형에서 네. 저기
만약에 그냥 중분이었으면 깎여요. 네, 깎이는 게 아니고 많이 깎이겠죠. 네, 답은 맞았으니까 깎이겠네요. 그냥 중근이라고 쓰면 이중근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나머지 한 개의 근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네 개가 겹치면 4중근이에요. 5개가 겹치면 5중근입니다. 안 겹치면 훌륭합니다. 역시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좋아요. 자, 다음 볼게요. 3번 보시면 얘를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기에 좀 어렵죠. 인수분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상수항의 약수인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복잡도가 낮은 뿔마 1부터 넣어보기 시작할 텐데 1 넣어보시면 바로 0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뭘 인수로 가져요? x-1 인수로 가져요. 누구 있어야 되죠? x제곱이요? 마이너스 5x. 아, 훌륭하다. 플러스 6. 그치? 야, 이거 좀 연습하니까 졸라 잘 되지? 아직도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숨기고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1, 마오, 막 이런 애, 이제 언제 이거 하고 있어. 필요 없잖아. 필요 있어. 솔직히 해보니까. 필요 없는 거 같지? 그래,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알았니? 예.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인수하는 거 보이시죠? x-2 곱하기 x-3. 그러니까 누가 휴대폰 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원장님 여기 계시네. 네, 잠깐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x는 1, 2, 3 이렇게 3개의 실근을 갖는 겁니다. 3개의 실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계속 3개씩 나온다는 거 확인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중근도 근 1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같은 세실근이에요. 그러니까 근은 3개인 건데 그 3개가 우연찮게 같은 거죠. 또 이렇게 쳐 웃으면서 잘 써놨잖아요. 3차 방식은 반드시 뭘 가져야 한다고요? 1차 인수를 갖는다. 네, 좋아요. 아직도 모르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알겠죠? 3차 방식은 반드시 뭘 갖는다? 1차 인수를 갖는다. 그런데 얘는 4차 방정식입니다. 1차 인수를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4차 방정식의 특징은 무슨 2차? 보기차. 보기차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x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치환 잘 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안 치환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시도할 때 완전 제곱을 차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생각하면 그냥 얘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얘는 얘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여기 마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걸 굳이 t라고 바꿔야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치환은 언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도저히 이 식을 치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도가 높다고 느낄 때 할 수 없이 하는 게 치환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자꾸 치환을 하는 이유는 본인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치환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식을 보는 눈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첫 번째에서 x는 뿔마 1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 뭐 나와요? x는 뿔마 루트 2가 나오겠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보기차예요. 그런데 이거는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봐봐야 곱해서 9 더해서 2 이런 걸 찾을 수 없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쌤이 얘기했죠. 어떻게 완전 제곱의 차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 제곱의 차 형태로 변형할 때는 x 제곱과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걸 먼저 쓰시고 가운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2x 제곱이 결정하는 거야. 가운데가 플러스라고 생각해보면 6x의 제곱을 끌어다 쓴 거잖아. 그러면 6x의 제곱 빼줘야 되지? 그럼 걔를 2x의 제곱하고 엮으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인데 걔가 완전 제곱의 형태야. 그러니까 넌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4x 제곱 빼는 거니까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왜냐면 마음속으로 그냥 딱 전개해보면 맞았네 틀렸네 이게 확인이 되는데 이거 왜 틀리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죠? 예.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리고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식 더하기
뒤에 있는 식, 앞에 있는 식 빼기 뒤에 있는 식 하면서 내짐차순 정리만 한 겁니다. 됐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불행히도. 그러면 첫 번째 거 근해 공식 쓰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루트 2i. 그죠?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총 4개의 근을 갖는 모습 확인되시죠? 그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어쨌거나 합쳐서 몇 개다? 4개다. 몇 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보죠, 이 친구. 짠짠짠. 무슨 식? 상반식. 얘는 상반방정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라고요?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상반방정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지금 뭐냐면 짝수차 상반방정식이에요. 홀수차 상반방정식도 있거든요. 요거만 안 적어도 돼. 눈으로만 봐. 홀수차면 AX의 5제곱 가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냥 가볼게. 알겠지? BX의 4제곱 더하기 C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당황스럽잖아. 혹시 왜 아무것도 없지? 그지? 왜냐면 가운데 있는 걸로 막 묶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없잖아. 근데 얘는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반드시 x 플러스 1 인수로 갔습니다. 마일 넣어봐. 0 돼 안 돼? 무조건입니다. 마일 넣으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서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내는 건데 혹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인수로 반드시 가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x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지. 그치? 동건이가 나머지 채워줘봐. 좀 난이도 높다. AX의 4제곱. 그 다음에 AX의 대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아니야? 네.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은요? 다음엔요.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맞겠죠. 저기 CX에 세제곱만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A요. 맞아요, 맞아요. 플러스 A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이렇게 끝납니다. 플러스 1이요. 그죠? 아, A요. 자, 이거 뭐예요? 짝수차 상반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홀수차 상반방정식이 나와서 그걸 x 플러스로 묶잖아요. 그럼 남은 애가 반드시 뭐예요? 짝수차 상반방정식이에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차 상반방정식만 풀 줄 알면 사실상 홀수차 상반방정식도 풀 수 있죠. 물론 이건 문자로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이게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짝수차만 풀 줄 알면 홀수차도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만 기억하면 돼요? 홀수차 상반방정식의 경우 반드시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제가 적어줄게요. 알겠죠? 일단 이제 이거 풀어볼게요. 이걸 푸는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건 상반방정식이 아니고 상반식이었어요. 등호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x의 제곱으로 묶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짓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x가 0이 아니죠. 왜 선생님 0이 아니죠? 0 넣어보면 성립 안 하거든요. 됐어요? x가 0이 아니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어디서 나눌 라면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쵸? 네, 그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엮어주고 5x 더하기 x분의 1을 엮어주고 마사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사실 바로 쓰면 좀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까봐 한 줄을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6과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6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마찬가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x제곱 곱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 덜 복잡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 되고 두 번째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양변의 x의 제곱을 다시 곱한 겁니다. 여기는 물론 묶어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만은 그냥 나눈 다음에 곱하는 게 식의 복잡도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편리할 거예요. 이건 등식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식일 때는 할 수가 없었어. 등식이 아니니까. 이해되죠? 자, 근의 공식으로 마저근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2분의 1 뿔마 루트 3i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근이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너네 근의 공식 쓰는 스피드 선생님보다 느리면 안 된다. 화이팅. 그 다음에 그거만 적어줄게요.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짝수차 상반 방정식 상반식이라고 써야겠네요. 짝수차 상반식은 0 꼴로 인수분해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셀을 푸는 동안은 홀수차 상반 방정식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심한 수를 풀 때 만나게 되면 아 맞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은 나 이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것 같다고 제가 안 알려주면 안 되겠죠.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더라도 일단 알려는 줘야죠. 예. 넘어가 되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3차 방정식은 미정계수가 있어도 반드시 뭘 가져야 한다고 했죠? 1차 인수를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1차 인수를 찾으면 되는데 오히려 미정계수가 있는 게 더 찾기 쉬워. 왜냐면 뭘 집어넣든 간에 A는 사라져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사라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냐? 아니 이제 얘 약수니까 뿔마 1, 뿔마 2, 뿔마 A, 뿔마 2에 넣어보고 싶어. 이거보다 A가 사라지려면 X에 2를 넣는 게 유력하지. 2 넣어봐. 그러면 8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진짜 0 되잖아. 그러니까 미정계수 있는 게 오히려 1차 인수를 찾는 게 더 쉬워요.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정계수가 사라져야 되니까. 2개 있는 것도 있다. 2개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얘들이 사라질까 생각해서 숫자를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숫자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A를 없애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x-1은 인수로 갔기 때문에 인수분해 시도해보면 x제곱 있어야 되죠. 4x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a 있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2뿐이래. 실근이 좀 예쁜가 봐요. 죄송합니다. 방정식의 실근이 2뿐이래요. 그러면 2 말고 다른 실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쵸? 근데 얘는 확실히 2를 근으로 가지니까 괜찮은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럼 허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2를 3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x-2가 3중근이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 가능하진 않아. 이 문제에서는 가능하진 않는데, 자 일단 계수를 명확히 안 보면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면 실근이 2뿐인 게 되죠, 진짜로. 그죠? 그럼 여기서는 4분의 d를 사용하시면 4-a고 이게 네거티브여야 되죠. 그러니까 a는 4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얻습니다. 그런데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 2,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x는 2를 3중근으로 가지면서 실근을 2밖에 안 가지게 된다고. 이해됐지? 그런데 여기서 이 4를 보면 망했다는 걸 알잖아. 얘를 2를 중근으로 가지면 인수분해했을 때 x-2의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4x가 있어야지 플러스 4x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안 돼. 넘어갔어. 그러면 채점자는 당신이 그걸 생각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고 내가 확인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놔야 진짜 생각했다. 이런 근거가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상에서 A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될 거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다른 게 나왔다고 하면 답이 약간 변동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만 바꿔서 물어보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갈게요. 다 적었죠?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얘가 써볼게요. 첫 번째, 처음 배우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 2와 2가 아닌 실근을 가지면 되죠. 왜 2가 아니어야 되냐면 중근이라는 것은 3중근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근은 2중근이에요. 그러니까 근이 몇 개만 겹쳐야 돼요? 2개만 겹쳐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니? 2와 2가 네, 2와 2가 아닌 실근. 2와 2가 아니니 무슨 말이냐고. 저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잖아. 하나는 2, 또 하나는 2가 아님.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2와 2가 아닌 뭔 미친 소린가 싶겠지만 2차 방정식은 근을 두 개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는 2고 또 하나는 2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2를 중근으로 갖지 않을 때예요. 이게 좀 헷갈리면 2를 근으로 갖고 중근이 아닐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더 괜찮나요? 2를 근으로 갖고 중근이 아닐 때. 똑같은 뜻입니다.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2를 근으로 가지니까 대입해보면 되죠. 4 더하기 8 더하기 a는 0이에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리고 a에 마이너스 12 넣어봐야 저건 중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죠?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 2가 아닌 중근을 가질 수 있죠. 그냥 중근을 간다고 했지 그게 2라고는 말 안 했거든. 그럼 얘가 2가 아닌 중근을 가지면 되지. 제가 중근을 가지려면 a는 얼마야 되죠? 4. 판별식 굳이 써봐야 되니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그죠? 그래서 이때 a는 얼마다? 4. 그리고 이때 중근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3중근이 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해서 가능한 a는 마이너스 12랑 4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풀어주고 있으니까 쉽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문제집 풀면서 풀게 되면 상당히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고차 방식. 재밌죠? 감사합니다. 더운 것 같은 느낌인데? 많이 보던 거죠?
많이 보던 거잖아 이거. 누구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자, 밑에 거 적기 전에 그냥 여기 딱 여기를 읽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근이잖아. 근이지? 그러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반드시 0일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일 거 아니에요? 켤레근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일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 다음에 저 각자의 식에다가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과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뭐도 얻게 되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무엇일 거야? 1일 거야. 그러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일일 거야. 왜? 방정식 2차 방식의 근과계 적용에 의해서.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일 거야. 그지? 그런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말은 1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이기도 하니까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일 거야. 졸라 재밌죠? 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니까 얘는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일 거야. 이런 거 제가 지금 외워서 쓴 거 아닙니다. 방금 생각한 거예요. 그냥 졸라 빠르게 생각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빠르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문제에서. 하지만 이 중에 무언가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럼 아주 편하죠, 문제 풀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얘는 당연히 0이죠. 뭐에 의해서?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이 됐는데 넣어보지도 않으면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그지? 그지? 예. 얘는 얼마라고? 1이라고. 왜 1이냐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아니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게 이미 0인 거 알잖아? 이거의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근데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전개가 되니까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게요? 얘는 마일인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근데 오메가는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 되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일이다.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졸라 편합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렇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냥 좀 빨리만 생각해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빨라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저처럼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처음엔 꾸역꾸역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 풀 때마다 꾸역꾸역 생각해서 빨리 적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적지도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안 적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면 여기서 제가 사용한 게 여러분들 모를 만한 내용이 없어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의미, 오메가 마이너스 양쪽에 곱하는 거 막 이런 거. 그죠? 예. 얘는 위하고 똑같은 걸 물어봤네요. 마일이죠? 1.6km? 죄송합니다. 마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메가 반은 뭐라고요? 1이죠. 두 근의 곱이니까. 그래서 이 둘 다는 뭐냐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나중에 이제 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개발르죠? 네. 자, 다음 마지막 6번이 중요한데 6번이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올 거거든. 이 오메가 바를 나타내는 방법을 잘 봐. 얘를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 곱이 1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 왜? 합이 마일이니까. 이거 지금 5번 이용한 거 하나, 4번 이용한 거 하나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걸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이거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인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니까 그럼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오메가 바의 모양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잘 바뀌어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지 간에 쉽게 답변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문제를 풀면 좀 연습이 필요해요. 저처럼 빠르게 하기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알겠죠? 하지만 결국은 저처럼 빠르게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3차. 왜? 뭐 이상해? 그럼 오메가 제곱을 구해요. 네? 오메가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바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필요에 따라서 오메가 바를 오메가 분의 1로 바꿀 수도 있고 오메가 바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다고. 이 문제 답은 없어요. 답은 없죠. 예, 뭘 골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니까 딱그 이게 다 답이야. 숫자. 숫자 없어요.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허근의 형태로 바뀌는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얘가 여러 개 모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개념 볼 때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안 되지. 하나만 썼다는 건 나머지 두 개 모른다는 얘기잖아. 다 써. 내가 써준 거 알았어? 이것도 써야 돼요. 네. 이거요, 이거? 이거 너무하냐? 이거 빼줄까? 그래, 알았어. 이거 빼줄게. 내가 이렇게 인자하다고. 그치? 자,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궁금하잖아, 벌써?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1.8kg예요. 한 근이 600g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근데 제가 실근이라고 안 했죠. 실근이라고 안 했잖아요. 허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이든 허근이든 근과 계수의 관계는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럼 얘를 전개하면 저 위에 있는 3차 방정식과 같아야겠네요? 자, 전개해보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마저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B가 돼야 되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C가 되어야 합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되죠? D가 되어야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쓰고 세 근의 합이라고 읽겠죠.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라고 읽습니다. 가끔 선생님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둘이 같은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아닙니다. A와 B의 의미가 달라요. 아시겠죠? 알파 베타 감마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없냐고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구할 수 있어요 다. 자, 두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걸 제가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씩의 곱의 합인데 귀찮아서 곱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제 두 개씩의 곱의 합이겠죠. 예, 얘는 뭐냐면 A분의 C라고 쓰고 3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라고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명명하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갑자기 4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4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는 교육과정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우린 배울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죠.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자, 제가 월요일날 개념시험 어디 본다고 했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나면 요 내용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으면 오답을 할 거니까 오답론이 덜 풀린 학생들 다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